台湾한반도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台湾한반도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양회에서의台湾관련 발표와台湾, 미국, 중국 3자 관계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합니다. (3월) 초순에 열리는 중국 양회에서는 특별히 양안 관계 정책에 중점을 두지 않지만 3월 7일에 열린 올해 중공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 외교 주재 기자회견에서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타이완에 관한 기자 질문에 타이완의 유엔에서의 유일한 명칭은 중국 타이완성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원, 외교부, 대륙위원회 등에서 곧바로 반박문을 냈습니다. 당연한 대처인데 필자의 시각에서 볼 때 양안 또는 중화민족 또는 조국의 통일을 언급했을 때에는 미래사적, 희망사항적이며 서로 잘 해보자는 우회적인 태도로 보였으나 이번엔 대놓고 지방정부라고 정의한 점이 상당한 도발로 느껴졌습니다. 3월 초 미국 백악관에서 현임 TSMC 이사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1천억 불 추가 투자 및 최첨단 제품 제조와 연구개발팀의 미국 진출을 언급할 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전날 트럼프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서 우크라이나는 카드가 없다, 배팅할 게 없다는 말로 윽박지르는 모습을 연상하며 도대체 무슨 위협을 받았길래 그렇게 서둘러서 타이완에 에이스를 퍼다 주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정녕 자국이 슈퍼파워 최강국임을 믿고 모든 약자를 업신 여기는 건 아닌가. 이게 확장주의, 이기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2025) 중국 양회와 트럼프 2기에 타이완, 중국, 미국의 3자 관계에 새로워진 것, 변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중국 정치 분야 권위학자 사립담강대학교 양안관계연구센터장 장우회 교수는 중국 양회에서는 타이완 이슈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시진핑 국가주석이 타이완 관련 발표를 할 것인지, 그리고 올해는 중국에서 국가분열반대법 즉 반분열법을 제정한 지 20주년을 맞게 됨에 따라서 관련 기념대회나 좌담회와 같은 이벤트가 있을지를 주시하며 특히 20주년 대회를 거행할 경우 시진핑이 담화를 발표할 것인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이 반분열법 기념 행사에서 담화를 발표한다면 타이완에 대한 태도가 더 강경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2기 출범 한 달여 동안 관세전을 비롯해서 그린란드 구매, 가자지구 개발 관련 발언,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일반 상식을 벗어난 정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호감 등등 수많은 국제 주목 이슈들이 터져 나왔으나 아직까지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는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진핑과 트럼프가 양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그들 담판에서 타이완의 입지는 무엇인지 지켜봐야 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다만 우리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논한다는 게 씁쓸합니다. 川普2.0之后跟习近平的会晤当中，习近平怎么来表达他对两岸关系跟涉台看法？ 양회가 폐막된 후 미중 간의 대국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트럼프 2기 출범일의 시진핑과의 첫 번째 회견에서 시진핑이 양안 관계와 타이완 이슈에 대해 어떻게 그의 견해를 표명할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타이완이 주시해야 할 미중 관계, 미중 타이완 3자 관계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我相信这个才是台湾方面关注美中关系以及美中台三面关系最重要的诉求。 올해 양회에서
국무원 총리 리창의 정부 공작 보고에서 대타이완 정책 관련 3가지 중점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라이칭더总统이나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에도 대타이완 업무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으나 언사 표현에는 다소 변화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완의 반독립 분열 세력 대응이나 양안 융합 발전, 융합과 통일 촉진에 가하는 힘이 더 가중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진핑이 추후에 타이완 관련 중요 담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큰 관심사인 건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받은 대우와 타이완 TSMC가 뿌리째 미국으로 이전하는 듯한 정황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성격상 타이완을 보호해 줄 것이란 믿음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강대학교 전략연구소 마준 웨이 조 교수는 타이완과 미국의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다고 밝혔습니다. 마 교수는 군사적 측면에서 미중 간의 경쟁은 북극해 장악과 서태평양, 인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추며 마찰이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우크라이나와 미국 사이에는 커다란 해양이 있고 게다가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있어서 트럼프에게 있어 우크라이나 문제는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타이완은 이와 다르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可是问题是在太平洋的上面，它是直接遭遇解放军。 문제는 태평양에서는 미군이 인민해방군과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게 있어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양자 가운데 타이완은 서태평양에 위치해 있고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위치 자체가 달라서 미국이 타이완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所以我不太认为美国会放弃台湾。 또한 국제사모와 전략연구센터의 교수로 있으면서 수많은 학생은 군부 소속이고 비록 모든 걸 공개할 수는 없으나 타이완과 미국 간의 군사교류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보다는 깊으며 이러한 상호 교류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날 토론인으로 참석한 국책연구원 로즈정 선임 고문은 정책 면에서 트럼프가 우리에게 가한 영향과 충격에 대한 언급에서 미국의 관대한 전략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战略慷慨已经不见了。 관대한 전략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미국은 각 국가들이 더 많은 걸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미국은 자원을 국내 또는 기타 지역에 배치하고자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짜 점심을 먹으려 하거나 미국에 덧붙어서 이익을 거두려는 편승은 이제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관대한 전략이 없다는 건 앞으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줄이겠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해석한다면 전략적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也就是说减少世界警察的角色。可是另外一个角度，战略的不确定性增加。 베트남 전쟁에 개입했을 당시 미국이 체면을 유지하는 상황을 해서 발을 뺄 수 있고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시의 중화인민공화국과의 협력을 선택했던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가 푸틴과 손을 잡고 시진핑을 타격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필자는 1955년부터 75년까지 장장 20년에 걸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벌어졌던 전쟁 상황과 지금은 국제 정치가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다르다고 봅니다. 게다가 냉전 시대의 양대 집단은 시장 경제를 채택한 미국이 훨씬 우위에 있었으나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지금 현재의 미국은 예전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외교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건 주지하는 사실인데 지난 9년 동안 우리가 미국을 따랐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라면 적어도 지금의 미국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공통의 이익은 무엇인지는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정은 위기이면서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서 타이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미국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본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3월 10일 대화 남반도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취재 보도의 백점입니다. 감사합니다.